자, 계룡건설입니다. 이건 내용이 주요한 내용들이 어저께 종목 분석에서 이미 다 올라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거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들어왔던 유라테크, 계룡건설, 세종시 관련주 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과 이건 정반대는 아니고 좀 다르게 이 정치 테마의 절정은 양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가지고 TV 토론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치고 하는 이때가 절정이 아닙니다. 그때가 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래가지고 그때가 절정인 줄 아시고 그래가지고 정치 탐험저도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다시 가겠지 그러고 있거나 혹은 나중에 뒤늦게 그래가지고 이제 양당 대선 후보가 그래가지고 이제 TV 토론하고 누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그때 반짝반짝할 때 그때 흥분해가지고 뒤늦게 흥분해가지고 앞에는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지금이라도 먹겠다 그러고 달려들어가고 그랬다가 개필 보고 그런 일들이 마냥 5년마다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천재 명인님 같은 경우에 이거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룰을 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도 간혹 뭐 김동연 뭐 인맥 관련주, 그다음에 우원식주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극히 적죠. 극히 적고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나마나 이재명이니까요.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이재명. 더군다나 우원식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도 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치 테마의 흥행의 대부분은 어디가 차지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증시에서 가장 힘을 발휘를 하는 거는 물론 증시에서 힘을 발휘를 하는 건 이재명 테마죠. 당연히 이재명 정책주, 민주당 정책주입니다만 이 정치라는 게 양쪽 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올라들을 때 보면 이재명 주만 올라왔습니까? 돌아가면서 다 올랐잖아요. 김문수 관련주 급등. 그리고 뭐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다시 지지율이 빵 올라가면서 한덕수 테마주에서 대한재단 같은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테마주 없습니까? 그 아재서부터 난리쳤던 한동훈 테마주. 그래도 한동훈이 물러나면서 박살났다가 한동훈이 다시 등판하면서 다시 넣은 한덕수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대상 같은 종목들이요.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들. 김문수 테마주도 있죠. 오세훈 테마주 같은 경우 근데 보면 오세훈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 몇 안 되는 오세훈 테마주들 같은 경우 하한가 들어가고 바로 자빠져 버리게 되죠. 이게 이제 코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각 당의 주자들이 나와서 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정책 테마로 붐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투게 되면 그만큼 시선도 눈에 많이 끌고 뉴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중의 시선을 많이 끌고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경선을 이벤트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게 민주당보다 원래 국민의힘의 경우가 이벤트 효과를 더 많이 내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고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딱 후보가 정해져 있는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문재인 2번 그리고 지금 이재명 2번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 효과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이 경선 과정 지나가면서 이제 매번 하나씩 탈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한덕수가 최종으로 남았다라고 치죠. 한덕수가 최종으로 남으면 김문수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정치 인맥주 모조리 다 폭락. 뭐 정책주 폭락, 홍준표 관련주 폭락, 뭐 한동훈 관련주 폭락 다 떨어져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넷 다섯이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넷 다섯이. 그것도 아웃되는 것도 속도가 이미 오세훈 테마주 아웃되는 거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예전에 반기문 테마주 같은 경우 그래서 반기문 테마 이런 게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예선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위로 전면에 등장해다가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꺾여버리고 있다가
나가버리니까 그냥 올라올 때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박살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속도로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에서 일단 수에서요. 이제 민주당 쪽은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어요. 민주당 쪽은 고정이 되는데 전체적인 수에서 대부분의 또 반대 측면에 절반을 차지하는 50%가 깨져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정치인 테마고 이 정책 테마주도 덩달아서 이 힘을 잃는 거예요. 언제까지 민주당 테마주 이것만 가지고 돌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얘네 갖다 얘는 잠깐 쉬면 이제 저쪽에서도 올라오 들어오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지지율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쪽이 잠깐 정체되면 저쪽 지지율 올라오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판때기도 그렇게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한쪽 시소가 기울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쪽만으로는 테마 붐업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의 설정은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그 뒤쪽은 그 다음서부터는 빼셔야 돼요. 극히 소수의 종목만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서 버티는 그야말로 수급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이 지나가면 그 경선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아웃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오세훈 아웃되고 누구 아웃되고 나경원 아웃되고 뻔하죠. 오세훈 아웃되고 나경원 아웃되고 안철수 아웃되고 이러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랩 같은 종목도 그냥 쫙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이러다 내 거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쪽 축이 기울어져 버리고 이제 이재명 쪽만 남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주가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제 공격을 받기 딱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붐업되는 동안 이벤트로 붐업시키는 동안에 이제 각 당의 정책들 막 쏟아내고 내가 후보가 되면 이런 거 하겠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하고 내놨잖아요.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도 요 흐름이 계속해서 돌아 들어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거 내일 상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 내일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어제 분석에서 마리씨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상한가 나왔어요. 마리씨에서 상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아침에 라이브에서는 요거 설명드렸어요. 계룡건설이 8% 10%를 향해서 들어갔는데 유라테크는 3%였거든요. 유라테크는 이 화면에 이쪽 끝쪽에 여백이 안 보이네. 그러는 게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요까지 요 14,000원 요까지 어제 그려드렸던 자리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이거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아침에 바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속도를 보게 된다 그러면 유라테크의 속도가 계룡건설에서 유라테크나 계룡건설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종목인데 비슷한 크기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계룡건설의 속도의 반이 안 나와요. 유라테크가. 오늘 시세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자라고 하면 그래도 계룡건설에 준하는 속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 테마에서 진행된 것처럼. 그래서 테마 선도주가 상한가를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종목이 한 20%는 올라가줘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덩달아 같이 상한가 준상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에 쪽에 있는 선도 종목은 이미 상한가 들어가서 있는데 후위 종목 같은 경우는 10%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그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못 간다는 얘기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어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페어만 찾을 페어를.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떤 형태로 되고 어떤 시세로 발생되고 이거 모르신다. 모르는 분들 많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정책들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른다. 이런 때 쓰시는 거예요. 오르고. 이거 오르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걸 다 봤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룡건설은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얘기 났을 때 그때도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만 20년간 세종시 관련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자마자 첫날 이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 계룡건설 아닙니까? 첫날 바로 추천드렸던 종목. 왜냐면 20년 전서부터 얘가 대표였거든요. 20년 전서부터.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 추천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게 다 이거 또 뭐 내셨네요. 이게 매일 이게 단타방 시초가 공략, 종가 공략 이렇습니다. 지금 뭐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목들 그날 당일 나오는 종목이 우리가 내일은 올라갈지 내릴지 트럼프가 내일 무슨 소리 할지 전혀 모릅니다만 그날 올라가는 당일의 강세 종목들은 아침에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지 와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제 쫙쫙 뽑아내 드린다는 얘기야. 이런 거. 이런 페어 조합들 같은 경우 쫙쫙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강세 보고는 엑스페릭스, CG트로닉스 이거 어저께 어제 분석해서 이미 딱 찍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우리 현재투자TV에서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리딩 받으시고요. 순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딱딱 찍어드리니까 그거 따라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이 위쪽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뒤통수 맞고 으악 그러고서는 놀라가지고 팔아 씌워버렸더니 다음날 도로 상한가가 야, 이거 뭐 이러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 없게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론을 친다 그러면 요 기간 남아 있는 동안에 계속 그래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먹고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어저께 이 계룡건설 유라테크와 함께 이 코나이 웹캐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똑같은 구조잖아요. 다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들어가고 치고 빠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선언 도는 겁니다. 국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이쪽에 민주당 쪽 종목들이죠. 이쪽 종목들도요. 국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전까지 계속 당기고 그때부터는 활력이 조금씩 쳐져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는 종목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에서 이렇게 뻥 치고 들어가는 이런 시세 나오면요. 이거 굳이 이거 따라가려고 아동바동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또 조정받았던 쪽에서 순환으로 사이클 또 들어오니까 계속 그렇게 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이라 그러면 어저께 하고 반대로 이제 계룡건설 유라테크가 세종시주를 주는 게 아니라 지구화폐 주들 요런 걸 이제 다시 요런 저기 순환 매수 다시 들어오면서 돌아가는 거 요런 거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길목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길목지기에 따라 들어가는 행태가 아니라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게 정책 테마 주입니다. 자. 오늘 묶어서 이제 어저께 설명드렸던 계룡건설, 유라테크, 세종시 관련주 그리고 지역 화폐주까지 묶어서 한 번에 다 분석해드렸습니다.